저의 기준과 원칙에서 폭락 직전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언제부터 하고 있었냐면요. 12월부터 2024년 12월 정도에 전량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미국 주식 하고 있었죠. 근데 다 매도를 12월쯤에 다 했고, 이때 사실 대략 이 정도 때 했어요. 이 정도 때, 이 정도 시기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미국 주식 전량 매도하고, 그리고 그냥 기다립니다. 사실 기다리는 게 엄청 힘들죠. 지금 제가 100%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기법이다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하지만 폭락 직전에 대한 징조를 맞출 확률이 좀 높다. 점점 좀 확신이 생기는 와중에 바로 폭락을 하기 시작하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 사건 하나하나 브리핑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게 걸리기 때문에 그냥 키워드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 부분이 팍팍팍팍 이제 폭락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폭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 떨어지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때부터 더 기다립니다. 들어가지 않고. 약간의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고 더 떨어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대략 계획을 세웠던 구간들은 한 3월 정도에 러프하게 매수 계획을 세워두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계획이 철저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부터는 주의 깊게 매수할 타이밍을 노려야지 정도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두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에게는 노션이 더욱더 필요했던 것이 시각화를 해야 되고 이 다짐을 통해서 실제 매수 계획을 세움으로써 실천까지 내가 매수라고 하는 행동을 무조건 실천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노션의 의미는 그런 거에서 더욱더 빛을 발합니다. 말뚝박기 계산기를 마련을 해뒀고 현재 상황을 기록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제가 매수를 대략 이제 조금씩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시점이 3월 달이에요. 그 3월 달 시점이 이때죠. 이때 정도부터 더 기다리면서 매수 시점을 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전고점을 일단 적었습니다. 기록 날짜에서의 현재가를 넣게 되면 현재 전고점 대비 몇 퍼센트 하락인지 를 볼 수 있어요. 전고점입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전고점. 자, 그러면 자동으로 이 말뚝박기 계산기가 엑셀처럼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20%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90%의 구간에 해당하는 시세를 계산해 줍니다. 이렇게는 계산기예요. 여기도 계산기예요. 나스닥이 25%까지 하락한 시점인 거죠. 그리고 레버리지인 TQ 같은 것은 하락을 더 많이 해서 반토막이 나죠. 그래서 레버리지는 반토막도 폭락장에서는 약하기 때문에 한 3분의 1 토막 정도는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폭락장을 겪어본 사람과 폭락장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폭락장을 겪어본 사람은 예를 들자면 애초에 한 폭락장일 때 한 마이너스 20, 30%도 고점 대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둔 사람과 그리고 그걸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은 실제로 20, 30% 떨어졌을 때 감정은 물론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건 기분이 나쁜 거에 대한 문제지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진 않습니다. 그럴 확률이 낮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이게 예측과 본인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계속 진행이 될 때 사실은 마음속으로 매도하지 않았던 게 10% 정도 조정받고 다시 우상향 하겠지라는 기대를 사실 한 건데 막상 20, 30%가 하락을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매수해둔 주식이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졌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 굉장히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감정에 치우쳐서 잘못된 행동. 그런데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경험하지 못해서 두 번째는 예측과 틀려서. 그래서 지금 과거 사례 분석을 제가 정리해둔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하락장과 폭락장에서 어느 정도 급까지 떨어지는지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폭락장을 실제 겪지 않았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됩니다. 이 감정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원래 폭락장에서는 이 정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잘못된 행동을 제어하는 데 도움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속기간이 나오고 마음을 먹을 때 1년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최대 3, 40%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Q 같은 경우에도
미중무역 갈등만 일어나도 60% 넘게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근데 어떨 때는 이렇게 짧게 끝나는 반면에 어떨 땐 되게 길게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TQ가 뭐 80%도 더 넘게 떨어졌죠. 사실 이때도 제가 저점 매수해서 말뚝박기를 통해서 사실 수익을 많이 벌었어서 파이어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던 시기인데 나중에 또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때 계산을 해두고 타임라인 복귀합니다. 3월 달부터 이때 그냥 뉴스 볼 때 이때는 미국 뉴스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나스닥이 이 정도로 하락하면 무조건 한국 경제신문에 도배가 됩니다. 한국에 있는 경제신문지만 살짝 봐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지금 말이 이때 전략 매도를 했다는 것처럼 오해를 하실까봐 전에 전략 매도를 미리 했었고 그 후에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것까지가 의미가 이게 쉼표가 있어야 되겠네요. 전략 매도 달러 보유하고 있었던 시기인 것이고 그때 계속 모니터링을 이제 3월 10일에 시작하고 있었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3개월 넘게 현금만 가지고 있었고 모니터링 시작하고 있었죠. 이때부터 모니터링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저의 판단이 있었고 왜 모니터링을 시작을 하고 말뚝박기를 이때 시작을 하지 않았냐면 전략집에도 소개가 되어 있지만 바닥 근처에 대한 조건을 여러 개를 특징을 모았는데 아직 바닥 근처의 특징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닥 근처의 특징이 보이지 않았다면 아직 바닥이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즉 더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리고 뭐 4월에도 이만큼 급락을 했죠. 그래서 이 정도 급락했을 때 지금 제가 바닥 조건이 슬슬 보이기 시작을 했고 바닥 조건이 하나가 아니에요.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동시다발로 바닥 조건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조건이 완성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게 하루가 아니고 여러 시기에 걸쳐서 바닥 조건 중에 하나가 만족되고 또 2개가 만족되고 또 3개가 만족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여러 개 조건 중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바닥 조건이 계속 발성이 될 때마다 그때 이제 말뚝박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말뚝박기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생각 정리를 했고 그리고 제가 전략집의 V자 반등 조건과 U자 반등에 대한 조건들에 대해서 특징을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 이때 관세발은 V자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준에는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V자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미리 말뚝박기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U자 반등이면 급할 필요가 없죠. V자 반등이 아니고 긴축 때문에 하락을 시작했던 그 시기처럼 갑작스럽게 오르는 게 아니고 천천히 오른다면 사실상 말뚝박기를 급하게 진행할 필요도 없고 바닥이 서서히 다져지고 조금씩 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지켜보면서 계속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V자 반등이 아닌 경우에는 바닥 시점을 잡기도 애매해요. 명확하게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바닥이 2-3번에 걸쳐서 바닥이 지루하게 길게 오기 때문에 딱 특정 시기가 바닥 근처다라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차트를 봐도요. V자 반등의 경우에는 바닥 근처가 딱 보이고 명확한 지점들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보여요. 그래서 V자 반등의 특징은 급격하게 시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특정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저점 매수가 조금 어렵게 되는,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V자 반등이라는 판단이 들면은 말뚝박기를 조금 더 서둘러서 제가 매수 계획을 잡고 있고 거기서 이제 실행 계획에 말뚝박기를 일단은 제가 계획을 시세에 그냥 기계적으로 얼마 들어오면 산다, 얼마 들어오면 산다 예약 매수를 겁니다. 무조건 예약 매수로 말뚝박기는 진행하는데 그 이유는 냉정하려고 해도 실제로 하락을 무섭게 하고 있으면 못 들어가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아예 그때는 사실 주식 어플 잘 키지도 않는데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밤에도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시세창 보면 뭐 잠도 못 자고 그게 감정이 동요가 전혀 없는 분이라면은 시세 봐도 되는데 인간이라서 시세창 보고 있으면 동요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냥 낮에 예약 매수 걸어둡니다. 기계적으로. 그래서 그때 제가 기계적으로 매수를 걸었던 게 사실 4월 8일에 쏙스를 500만 원 들어갔어요. 이때 거의 뭐 7달러였나? 6달러였나? 정말 뭐 지금으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500만 원 매수를 했었는데 그게 바로 제가 4월 9일에 나머지 금액을 올인을 한 바로 전날이죠. 근데 지나고 봤더니 완전 찐 바닥에
이때 완전 찐바닥이었는데 이때 제가 말뚝박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바닥을 500만 원 정도를 들어간 게 바닥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이건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V자 반등 조건이 달성이 되면서 V자 반등이라는 판단 근거에 해당했기 때문에 미리 좀 들어갔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9일에 제가 V자 반등을 무조건 하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이 조건이 모든 게 만족이 되면서 그때 나머지 올인했습니다. 이걸 제가 키워드로 설명하기에는 이게 설명이 길어지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잘못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키워드로 짧게 언급하고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집을 무조건 글을 읽어주시는 거를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 다 되어 있어요. 여기 전략집에 정말 길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거를 다 읽어주시면 이 V자 반등에 대한 요건들도 있고 이게 키워드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키워드로 오인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읽어주셔야 됩니다. 전략집을.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고, 결론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폭락 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그 징조가 만족이 되면 전략 매도를 합니다. 현금 보유를 하고, 만약에 폭락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제가 백테스트를 했을 때 대부분은 폭락을 했으나 몇몇 경우에는 폭락을 안 했던 시점들도 몇 군데 있었어요. 대신에 손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손실은 보면 안 됩니다. 폭락을 할 징조, 예를 들어서 그냥 대략 80, 90%라고 할게요. 폭락할 가능성이 높을 때 그냥 전략 매도를 해두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폭락하지 않더라도 손실이 거의 없죠. 그리고 나서 폭락하지 않으면 다시 매수합니다. 그런데 폭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 바닥의 조건이 만족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모니터링하면서 매수 계획을 세웁니다. 노션에다가. 그래서 그 매수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 이 페이지인 것이고, 매수 조건이 완료가 되면 매수를 기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약 매수를 추천드립니다. 폭락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상 일단 기다리면 돼요. 매매 기록 관리에서 매수했던 정도를 기록해도 되지만 당장 기록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저는 당장 기록도 안 합니다. 매도하고 기록해요. 매수는 이미 주식 어플에 나와 있는 것이고, 매수했던 그 날짜들은 얼마에 했는지, 언제 했는지 주식 어플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굳이 폭락장에서 변동성이 심할 때 매매 기록 관리에 내가 매수를 작성하면서 흔들릴 필요는 없죠. 안 흔들리시는 분이라면 매수한 거에 대해서 기록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매도까지 다 끝낸 다음에 여기에 복귀 차원에서 기록을 쭉 다 하고 복귀합니다. 그 용도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매도까지 해서 실현했던 종목만 가지고 과정을 읊어봤고, 그게 전략과도 연동이 되어 있지만 그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노션이 어떤 식으로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가, 전략 이론과 투자 관리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작년에는 정말 이 이론 전략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들면서 제가 이제 체계화를 했고 전략집을 전부 다 정리를 해뒀습니다.